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한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연기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 바람 사이에서 오는 미묘한 긴장과 갈등은 어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숙명 같은 것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얼굴에 가면을 쓴 채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놀랍게도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미 200여 년 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조언은 오늘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영상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내면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다산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지만 인간 본연의 고민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산께서는 과연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진심과 허심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의 경계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하셨을까요? 다산 정약용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조선 후기라는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조선은 겉으로는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안으로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었죠. 탐과 놀이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고 권력을 둘러싼 당파 싸움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맑아야 할 강물이 온갖 오물로 더럽혀지듯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기였던 거죠.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지식인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깊이 고뇌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산 선생은 진심과 허심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꾸밈없이 순수한 본래의 마음, 거짓 없는 참된 의지를 의미합니다. 마치 흙탕물 한 점 없이 맑게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 자체로 투명하고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 허심은 어떠할까요?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말, 행동이 속마음과 다른 상태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바로 허심의 발현일 겁니다. 다산께서는 왜 이 두 마음의 경계에 그렇게 주목하셨을까요? 그의 사상적 토대에는 실학이라는 학문과 유교적 이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학은 당시의 허례허식과 탁상공론을 비판하며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학문을 추구했죠. 그리고 유교적 이상은 인간 본연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지에서 고뇌하며 수많은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초라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의 지성은 더욱 빛을 발했죠. 그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인의 마음가짐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허심으로는 결코 진정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진심을 바탕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펼치셨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땅을 적시고 강물을 이루어 생명을 살리듯 진심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산이 제시한 진심과 허심의 경계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두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갈등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뇌에 찬 여정인지를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다산의 지혜는 200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심과 허심의 경계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지 질문을 던져보았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찾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내면의 진짜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커스 고개사가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듯
타인의 시선과 나의 본 모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숙명과도 같지 않나요? 거울 앞에 서서 오늘 하루 보여줄 표정을 연습하고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으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나를 연기하곤 하죠. 이 익숙한 풍경 속에서 우리의 진심은 때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허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 가면은 사회생활에서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견고한 방어막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두터운 갑옷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면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진짜 내 감정, 진짜 내 생각을 잊어버리고 가면 속의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게 되는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투명했던 가면이 시간이 지나 먼지와 얼룩으로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원래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면의 진심은 가면 뒤에 갇혀버리고 우리는 가면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한 꼭두각시가 되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다산 선생님은 이러한 우리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200년 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는 진심이 훼손될 때 개인이 겪는 고뇌와 혼란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고 계셨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다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 혹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자기 기만의 덫에 빠지는 이른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심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페르소나나 자아방어 기제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다산 선생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인간 본연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수신이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흐트러진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듯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진심과 허심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그 둘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홀로 고뇌하는 현대인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수많은 관계와 역할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고뇌의 순간들이 바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다산 선생님은 우리가 겪는 이러한 내면의 충돌을 어지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시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진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곱게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듯 우리 마음의 뿌리인 진심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이죠.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모습으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산의 지혜는 겉모습만을 중시하고 화려한 포장을 강조하는 현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허심의 목소리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진심의 목소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격렬한 갈등을 일으키죠.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뇌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다산 선생님은 이러한 고뇌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이죠.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용기야말로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진심과 허심 사이의 심리적 줄다리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깊이 맞닿아 있죠. 다산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내면의 지도를 탐험할 용기를 주고
혼란스러운 여정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이는 어쩌면 가장 깊고도 은밀한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때로는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하고 때로는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를 투영하며 고뇌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는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진심과 허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 친구들 앞에서의 유쾌한 모습, 가족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면서도 때로는 진정한 나와는 사뭇 다른 허심의 영역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대치, 혹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아방어 기제가 만들어낸 이 가면들은 어느새 우리의 본 모습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배우가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실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조작하기도 하죠. 이런 자기 기만의 순간들은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혼란을 남기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내면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진짜 너의 마음이야라고 속삭이는 진심의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충고하는 허심의 목소리이죠. 이 두 목소리가 충돌할 때면 우리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이 나다운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은 이러한 고뇌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수신, 즉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행위를 통해 이 내면의 혼란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셨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굳건히 닻을 내리는 것처럼 스스로의 내면을 단련하며 진심의 닻을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는 길,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과 허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까지 이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의 원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국가 간의 복잡한 외교적인 상황에서처럼 전략적 허심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모두 털어놓기보다는 관계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진실의 일부를 유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예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전략적 허심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팀의 사기를 북돋우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리더로서 고뇌를 감추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조직 전체의 안정을 꾀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죠.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듯 인간관계는 섬세하고 때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복잡한 줄다리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허심이 그 본래의 의도를 넘어 과도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진정성이 결여된 관계는 결국 밑동이 약한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의 표정은 웃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산 선생님은 특히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진심을 기반으로 할 때 가장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셨으니까요. 물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가치와 태도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는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서신이나 기록 곳곳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역설하는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결국 진심은 단순히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를 넘어 그 관계를 굳건히 지탱하는 튼튼한 기반이 되는 셈이죠. 진심이 관계의 굳건한 기반이라는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도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다면 때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허심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다산 선생님은 이 복잡한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지혜를 남기셨을까요? 그분은 어느 한쪽만을 무조건 옳다고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노련한 선장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착하게 키를 잡고 배의 균형을 유지하듯이 진심과 허심 역시 삶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다루어야 할 요소로 보셨습니다. 다산 선생님의 해법은 바로 중용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섬세한 과정이죠. 진심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허심이라는 유연한 지붕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인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때로는 외부 환경에 맞춰 겉모습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죠.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고 다산 선생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문득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순간처럼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산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온화한 미소로 가르침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것이죠. 복잡하게 얽혔던 실타래가 한 올 한 올 풀려나가듯 우리의 내면도 점차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다산 선생님의 통찰은 단순히 진심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심이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또 때로는 관계의 부드러움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이해하셨죠. 하지만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즉, 흔들림 없는 진심을 바탕으로 허심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기술이라는 가르침이었죠. 진정한 용기는 바로 그 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나다워지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다산 선생님은 역설하셨습니다. 이 진심과 허심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본질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산 선생님의 시대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복잡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SNS 속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 직장에서의 프로페셔널한 나,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유쾌한 나까지 수많은 역할 속에서 진정한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2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산 선생님의 깊은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진심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현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삶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